안녕하세요. 디언 멘토 신범철입니다.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더 좋고 기쁜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올해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 케미컬이고요. 동성 케미컬에 대한 이슈와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성 케미컬 같은 경우에선 제가 지속적으로 말했던 건 동성 케미컬뿐만 아니라 모든 석유화학 회사가 ESG 경영, 환경에 대한 경영이 대두가 됐고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 그래서 저탄소를 위해서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축소화가 되거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동성 케미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품들은 그 어떤 공급 과잉이 있고 또 이게 만약에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사업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고부가 제품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동성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제 사업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제 철수를 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수 공장 내에서 이런 석유화학 설비를 70% 이상 철거를 한 상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이 정밀화학 분야고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유기과산화물이었다라는 거죠. 유기과산화물이었죠. 그래서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1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생산 능력을 이제 기존 대비 연 4천 톤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기과산화물이 쓰이는 거는 그냥 비슷해요. 뭐 스티로폼, 뭐 인조 대리석, 뭐 플라스틱, 뭐 이런 분야에서 이런 제품들을 뭐 굳히거나 조금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석유화학 업황이 조금 살아나게 되면서 이렇게 유기과산화물의 수요가 조금 증가하게 된다면 동성케미칼 조금 매출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성케미칼이 이 유기과산화물을 국산화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돈을고 말고는 일단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왜 국산화가 중요하냐면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물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글로벌 기업이 한 80%를 차지했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수급에 불안성이 생기게 되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부작용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그런 19 때는 이제 공급 중단 사태도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 케미칼이 이런 유기과산화물을 국산화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수급의 불안 발생, 수급에 대한 불안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한 사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를 통해서 이런 공급 불안에 대한 해소를 이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해외 기업 말고 국내 수요처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동성 케미칼의 매출에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키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 케미칼에 대한 이슈를 알아봤고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제가 이제 말했었던 거는 그동안 계속 지평선이 이렇게 있다. 완만해져 있죠. 상승하다 완만해졌다. 그리고 이평선도 모여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매물대 이렇게 행보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일단 말하기 앞서서 저희는 리딩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말을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는다는 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었죠. 4,350원 부근 확인해 볼까요? 4,350원 부근. 근데 이제 이 일봉에서는 이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평선도 이제 완만하게 있고 어떤 뭐 행보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부지한봉을 봤을 때 이평선들이 5평선, 10평선, 20평선 내려가 있고 이제 60평선도 하방으로 향하고 120평선 가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하방에 힘이 쌓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매수를 들어간다기보다는
4,350원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저점 기준으로 현재 4,385원에 위치해 있었고, 사실 이렇게 뭐 반등이 아니죠. 사실 이거 반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도 하락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일봉에서도 추세가 단기 추세는 이제 하방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일단 살짝은 진짜로 4,350원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매수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4,350원을 잘 지켜줬다라고 했을 땐 다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걸 깼을 때 최저점이 이제 4,200원 부근과 4,0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런 4,350 죄송합니다. 4,350원 부근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슈가 있으면 계속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동성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